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뭇잎이 떨어지고 얇은 패딩을 입기 시작하는 늦가을, 한국에서는 매년 특별한 일이 떠오릅니다. 바로 온 나라가 하나 되어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수능인데요. 2024년 수능은 11월 14일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입시험의 열기는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과 중국의 대입시험, 수능과 가오카오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수능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즉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는 뜻입니다. 중국의 대입 시험은 가오카오라고 하는데요. 정식 명칭은 普通高等学校 招生 全国统一考试라고 합니다. 普通高等学校는 컬리지와 유니버시티, 즉 대학교들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招生은 신입생을 모집하다. 全国统一考试는 전국 통일 시험이라는 뜻이니까 대학들이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한 전국 통일 시험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줄여서 가오카오라고 합니다. 수능과 가오카오 둘 다 이름부터 시험의 목적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중국 가오카오에는 약 1342만 명이 응시했고요. 한국 수능에는 약 52만 명이 응시했습니다. 시험 날짜도 다른데요. 한국은 단 하루, 11월 중순에 시험을 치르지만 중국은 지역에 따라 이틀에서 나흘 동안 6월 초에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의 경우 베이징에 있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6월 7, 8, 9, 10, 4일 동안 시험을 봐야 했고 상하이에 있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6월 7, 8, 9일까지 3일 동안 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시험 구성도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A형과 B형 중 하나를 선택해 시험을 봅니다. 가오카오는 지역에 따라 크게 3 플러스 1 플러스 2, 3 플러스 3, 3 플러스 X 등의 진행 방식으로 나뉘며 여기서 앞에 3은 필수 과목인 국어, 수학, 외국어를 말합니다. 시험 문제 또한 지역에 따라 다른데요. 베이징, 상하이, 티엔진은 자체 시험지가 있고요. 전국갑, 전국을, 신교육과정 1, 신교육과정 2 등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특히 중국 가오카오 국어에는 쪼원, 논술이 포함된다는 점이 한국과 크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신교육과정 1 시험지의 논술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의 보급과 인공지능의 사용에 따라 점점 더 많은 문제들이 빨리 답을 얻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삶 속의 문제들이 점점 더 줄어들까요? 아닐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800자로 논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진핑 시대로 들어서면서 시진핑 어록이 논술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현상도 특이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논술 채점이 궁금했는데요. 2명의 채점자가 채점을 진행해서 평균을 내는데 채점자들의 점수 차이가 오차 범위를 초과할 경우 세 번째 채점자의 평가까지 더해져서 최종 점수가 나온다고 합니다. 1342만 명을 다 수동으로 채점한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문화적인 차이도 눈에 띕니다. 한국에서는 수능 금지곡이 유명하죠. 수능 금지곡이란 귓가에 맴도는 멜로디가 시험에 방해될까봐 우려하는 데서 생겨난 단어로 로제의 아파트를 비롯해서 샤이니의 링딩동, WS501의 유어맨 등 매년 그 플레이리스트가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가오카오 응원곡이 더 주목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가오카오 응원곡으로는 타이완 가수 장샤오한의 인싱의 翅膀, 숨겨진 날개를 꼽는데요. 이 때문에 올해 가오카오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가오카오 期间最累的人其实是张韶涵，他用自己的音乐陪伴和鼓励了无数考生。 이는 중국 가오카오 기간 동안 가장 피곤했던 사람은 사실 짱샤오한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음악으로 무수한 수험생들과 함께하고 격려했다라는 뜻입니다. 음식에서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한국은 수능 전에 미역국처럼 미끄러운 음식을 피하죠. 이 밖에도 죽 먹으면 죽순다,
빵 먹으면 빵점 등 조심하라는 금지가 많습니다. 반면 중국은 잉어나 족발 등을 먹으면서 시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잉어탕, 잉어튀김 등 잉어를 먹는 이유는 등용문고사, 즉 리 위에 롱먼 때문입니다. 역도원의 수경주에 따르면 매년 봄 산서성 하진시에 위치한 황하협곡 용문에서 잉어들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진귀한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에 72마리, 소수의 몇몇 잉어만이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 용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용문을 뛰어넘은 잉어라는 표현이 유래되었고 사회적 지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족발을 먹는 이유에 대해서는 왕찬의 당어림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나라 중종시기 장거라는 이름의 진사가 섬서성 서안 자은사를 거닐다가 흥취가 올라 대안탑 벽돌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진사들도 하나둘씩 그의 행동을 모방하기 시작했고 이후 진사과에 급제한 사람들이 붉은색 주사로 대안탑벽에 자신의 이름을 적는 풍속으로 굳어졌다고 합니다. 즉, 족발을 뜻하는 쭈티와 붉은색 주사로 적은 합격자 이름 쭈티의 음이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긴장감과 그들을 응원하는 부모님의 마음은 두 나라가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의 부모님들이 교회와 절에서 기도하는 모습이나 중국의 부모님들이 치파오를 입고 교문 밖에서 응원하는 모습 모두 자녀의 성공을 바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죠. 긴 학창 시절의 마침표를 찍는 대입시험. 한국과 중국의 모든 수험생들이 지카이더샹 깃발을 펼치자마자 승리하고 찐빵 디밍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欢迎大家点赞订阅